아이와 직접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이제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에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까웠어요. 내 시간을 그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시간을 팔면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나라는 사람이라는 그 성향 때문에 막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필라테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한번. 결혼을 16년 11월에 하게 됐는데 원래 그런 경락 마사지 같은 걸 받았어요. 처음엔 이제 얼굴만 받다가 그 다음에 뭐 상체도 받고 뭐 일자다리도 받고 막 그런 골반도 받고 막 계속 받았어요. 근데 변화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그 변화가 뭔가 되게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주 빠지면 뭔가 조금 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되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근본적으로 내 몸을 바꿀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게 필라테스예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미도 있었지만 정렬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시간 뒤에 이제 보이는 결과고 운동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 어떤 움직임들을 하잖아요. 뭐 팔을 이렇게 접는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아니면 뭐 스쿼트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거나 근데 이제 필라테스에서는 속근육을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되게 쉬웠던 동작들이 굉장히 어렵고 단순하지 않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필라테스 배울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동작이 누워서 하는 스쿼트 같은 건데 그게 사실은 앉아서 스쿼트 하면 그거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극도 거의 아무도 못 느껴요. 근데 리포머에 누워서 정렬을 바르게 맞춰놓고 운동을 하면 이게 내가 이때까지 써보지 않았던 근육들을 쓰고 또 코어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챌린지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경험하고 나다 보니까 필라테스가 좀 화려하고 되게 여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우아한 운동이라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기본적인 움직임과 내 바른 움직임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게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쭉 필라테스는 쉬지 않고 계속하고 19년도부터 이제 업으로 삼아서 이제 뛰어든 거죠. 헬스 그 PT 선생님만큼 필라테스 강사분들도 사실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약간 이렇게 멈칫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뭔가 필라테스 강사를 선택한 이유라던가? 사무직이었고 해외 영업 쪽을 담당했었는데요. 회사를 그래도 한 6, 7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내 삶에 열정이 높고 뭔가를 하나 맡으면 되게 완벽하게 잘하고 싶고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이제 내 일이니까 내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파는 제품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시스템도 이해해야 되고 이제 고객들한테도 되게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사원 대리급이었으니까 사실 별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에 그 서브를 이제 담당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일을 진행해서 매출을 하고 이런 때 뭐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만 나 혼자 어떤 결정권, 주도권이 없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도 물론 그래도 회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뭐 제 고과에도 되게 욕심이 많았고. 근데 그 시간에 비례해서 저는 이렇게 몸 이런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필라테스를 다녀오면 오늘 쓴 근육은 뭐 어떤 걸까? 뭐 다리 정렬이 좋으려면 종아리에서 뭐 어떤 근육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생활 때에는 그래도 그래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그 이제 강사님들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이제 취미를 즐기자. 취미가 일이 되면 막 질리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타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아이와 직접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이제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에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500만 원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과감하게 했어요. 왜냐면 내 시간을 그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시간을 팔면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나라는 사람이라는 그 성향 때문에 막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만두려면 그만둘 수 있었지만 제가 맡은 업무를 누군가에게 어쨌든 누가 받아야 되잖아요, 제 일을. 나 못하니까 네가 해 이렇게 떠넘기고
저 퇴사합니다라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후 출산휴가를 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페이드아웃 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되게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가족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